뭐 선택지가 넓어지면 더 좋으실 수도 있고 동구도 있고 사하구도 있고 이번에 지정되신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를 많이 활용을 해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부산이 너무 활성화가 안 돼 있다가 문제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너무 이게 너무 부산이 작다. 노인 인구가 뭐 구도 구지만 노인 인구 비율이 우리가 되게 많잖아요. 필요한 사람 너무 많을 건데 우리가 또 이렇게 반듯반듯 뭐 세종시나 이런 것처럼 이쁜 아파트도 아니고 다 구비구비 막 2층 3층 단독주택인데 그런데 어른들이 다 이제 몇 년째 내려오지도 못하고 있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을 찾아가는 서비스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제 본론입니다. 자, 이제 33분인데 이제 재택의료 센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면 이제 의료가 필요가 높은데 못 움직여서 이제 의료 소비가 안 되는 사람은 이제 결국 안 돼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가는데 그러지 말고 의사가 한 번씩 가서 봐주고 처방전 내주고 하면 집에서 가족들하고 잘 사실 수 있는 만족도가 올라가니 이걸 해보자. AIP, Aging in Place. 지역사회 계속 거주하는 거를 지원하겠다. 네. 그래서 노인들이 이제 요양병원 가는 거는 싫어하시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제 단체 생활하고, 그러니까 그 요양병원이 뭐 다 악의물이다. 절대 아니에요. 더 나은 돌봄 체계가 요양 서비스,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가서 봐드리고, 그 다음에 의사, 간호사가 가서 정기적으로 체크해 봐드리는 이게 좀 더 나은 돌봄 체계다. 자기 살던 집에서 하는 거고, 그래서 이제 시설 입소와 반복 입원을 예방한다. 그러니까 그 재택의료 센터를 잘 운영하는 시군구를 보니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율이 현재 떨어지더라. 효과는 확실히 있어요. 만족도도 높다. 왜? 어른들이 만족도 조사하면 맞으니까 너무 좋다. 가 된 거예요. 자, 그럼 뭐냐? 의사, 간호사,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합니다.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등급 있는 사람. 5등급이다. 잘 걸어다녀도 4등급, 5등급. 어쨌든 등급이 있으면 저희가 갈 수 있습니다. 장기요양 대상자 수급자. 그런데 저희가 주간보호센터에 모아놓으면 갈 수 있느냐? 그건 안 됩니다. 요양원에 갈 수 있느냐? 안 됩니다. 요양원 촉당에는 제가 갈 수 있는데 재택의료 센터가 다 모아놓고 예방접종 해드리면 좋겠죠? 근데 그거 안 돼요. 그래서 집으로 찾아가는. 그래서 저희가 5시 반에 노치원 갔다가 집에 오시면 저희가 가기도 해요. 그리고 서비스 내용은 초기 방문은 이제 사회복지사 꼭 같이 가요. 전화는 거의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받아요. 이렇다 저렇다 뭘 원하시냐, 상황이 어떠냐, 무슨 약 먹고 있냐 이런 거를 미리 다 쭉 이제 포괄평가를 다 해요. 쌤들도 포괄평가 다 하시잖아요. 그죠?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제가 최소 1회 만약에 뭐 안 좋다 이러면은 쭉 매일 가기도 해요.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됐다 이러면 주 1회 간호사 2회.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 간호사가 같이 한번 와주고 따로 간호사가 한번 오네 정도예요. 그리고 만약에 지금도 오기 직전에 하고 왔는데 갑자기 확 땀띠가 난 거예요. 하루 이틀 만에. 그래갖고 온 전신이 막 진물 나고 물집 다 터지고. 그래서 저희가 그게 7월 중순 7월 말쯤이었어요. 그 어머니가. 그래서 우리 간호사 쌤이 5번까지 갈 수 있거든요. 매일 갔어요. 하고 8월 초에도 땡겨서 우선 가라 해가지고 5번 간호사 선생님이 가셨어요. 그래가지고 2주 정도 바짝 치료하니까 지금 오늘 가니까 너무 꼬슬꼬슬 잘 했어요. 그래서 보호자 티칭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하고 알려드리고 저희는 일주일마다 이제 한 번씩 와서 보호 봐드리기로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. 그 다음에는 뭐 초기 상담은 사회복지사가 한다. 그 다음에 포괄평가는 1년에 한 번씩 다시 한다. 그 다음에 저희끼리 또 계속 이제 디스커션 해가지고 얘기를 한다.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최소 쌤들이 이제 제일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실무적인 부분에서 최소 월 1회 간호사 2회 방문해서 한다. 뭘 할 수 있는데 처방전 저희가 이제 노트북 들고 가고 블루투스 프린터기 들고 가요. 그 자리에서 쭉 뽑아드려요. 그리고 그 다음에 미리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면 뭐 수액 같은 거, 비타민 수액 필요한 거, 뭐 항생제 RV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해요. 하고 드레싱, 욕창 드레싱, 욕창 좀 생길 것 같은데 미리 하면 아주 일이 쉬운데 그런 것들, 그 다음에 계속 드레싱 하는 거, 그 다음에 뭐 처치 같은 것들, 뭐 L튜브나 T튜브나 저희는 안 되지만 연계해드리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. 방문 간호,
것도 이제 저희가 한다. 지금 있는 기존 제도랑 비교도 좀 해드릴게요. 하고 그다음에 뭐 만약에 이제 이거는 아직은 저희가 하고 있지 못하지만 뭐 이제 의료 이외에 이제 돌봄이 필요한 거를 연계를 한다. 뭐 이런 것들. 이제 복지관하고 뭐 주민센터와 연계가 잘 돼서 사회복지 선생님이 이분 너무 지금 식사가 안 돼요. 뭐 이렇게 되면 반찬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후원하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. 다른 지역에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 가서 들어보면 그렇게 연계까지 돌봄의 연계가 잘 되도록 한다. 한 게 있습니다. 그래서 리더다. 그래서 1회씩 간다. 그 다음에 피검사도 가능해요. 피검사. 피 뽑아가지고 저희 이제 그 아이스팩에 담아가지고 그 다음날 또 보내고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피 뽑기 위해서는 이제 진짜 싣고 가셔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리고 수액 맞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알게 돼서 오시는 분들은 뭐 이거가 돼요, 이거가 돼요 하면서 자기가 이제 피검사 몇 년 동안 못 해봤는데 내지는 요양병원 입원해서 피를 뽑았는데 설명을 못 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또 피검사 해가지고 쫙 설명, 검사지, 결과지 뽑아서 설명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.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위한 소견서. 그게 1번입니다. 그거를 저희가 1번으로 하고요. 그 다음에 이분이 3, 4등급 다 되다가 최근에 갑자기 뭐 낙상 이후로 못 걸어. 등급 변경해야 돼. 그러면 그런 것도 계속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보던 분들은 바로바로 써드릴 수가 있고. 방문 간호 지시서. 저희는 이제 재택의료센터는 5번까지밖에 못 가니까 그 뒤에도 뭐 욕창 드레싱이 필요해. 뭐 이렇게 되면 방문 간호 지시서 해가지고 또 방문 간호 이제 이렇게 연계된 분들은 그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랑 그러니까 기본이 월 2회고 추가로 필요하다 하면은 기본 이외에는 그 한 번 가는 5만 원 그 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. 그런데 내가 욕창이나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몇 번 더 가야 돼. 그러면 뭐 8천 얼마, 7천 얼마 하는 게 추가로 좀 돈이 더 든다 하는 거는 이제 나와 있는 거죠. 그래서 다들 이제 금액을 제일 이제 궁금해하시길래 그걸 꼭 넣었습니다. 그래서 하고 복약 상담이나 영양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. 그래서 이제 아까 드레싱 하는 것도 보호자가 되게 좀 애살 있고 잘 하시는 분인데 어머니 춥다니까 자꾸 또 이불 덮어드리고 에어컨 잘 안 트는 거예요. 그래갖고 안 된다고 에어컨을 꼬들꼬들하게 말려야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춥다 하더라도 침에 앉으니까 좀 자기 이제 표현을 막 하잖아요. 춥다 하더라도 요거 나올 때까지는 아버님 에어컨 계속 트셔야 돼요. 계속 부채질하고 말리세요. 해가지고 결국 이제 저희가 교육을 해서 많이 좋아졌어요. 자, 사회복지사님들도 계속 이제 뭐 여러 가지 가족 상황이라든지 뭐 어떻게 첫째가 어떻고 뭐 어떻게 지금 주 보호자가 어떻고 뭐 할머니가 갑자기 주 보호자였는데 입원을 했다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사회복지사쌤이랑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. 요양병원이나 용원 입소를 줄이기 위해서 공단에서 하는 일이다. 그래서 제가 급여 한도액과 상관이 없다. 근데 이제 뭐 가정간호랑 같은 날 가면 안 된다. 뭐 이런 것들을 뭐 방문간호랑 우리랑 같은 날 가면 안 된다. 그리고 근데 그러면 요양보호사랑 같은 날 가도 되나요? 네. 요양보호사 있을 때 저희 가고 싶습니다. 가족 있을 때 가고 싶다요. 네.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누가 있을 때 저희가 갑니다. 네. 그래서 간호랑 그런 거랑 겹치는 거는 안 된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간보호센터 시간에 우리가 가는 건 안 된다. 그거만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금액이죠.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노인 등급이 1등급이냐 5등급이냐가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. 저희는 이제 그 심평원 건강보험이랑만 상관이 있다 했잖아요. 건강보험이냐 급여냐 차상이냐가 저희는 더 중요해요. 그래서 건강보험은 5만 원, 그 다음에 차상위는 8천 원. 이 딱 두 개밖에 없었어요. 원래 두 개밖에 없었는데 1, 2등급을 지원을 해주자가 나온 거예요. 그게 올해부터 깎였어요. 작년까지는 건보면 1등급이든 2등급이든 3등급이든 다 48,000원이었어요. 그런데 올해 이제 1, 2등급이 집에 있으면 이걸 더 지원해주자. 그래서 이분들이 딱 그 요양병원, 요양원 입소 경계에 있는 대상자죠. 이분들이 집에서 계속 케어받을 수 있게끔 건보는 그러니까 그 본인 부담금을 반으로 깎아준 거예요.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추가로 이제 방문 간호 가게 되면 월 3회 가면 한 뭐 이 정도 돈이 든다. 이거는 또 건강보험 따라서 다른 거예요. 건강보험이 자기가 건보냐 차상이냐 급여냐에 따라서 또 돈이 차이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희는 철저하게 이제 심평원하고 관계이고, 근데 등급이 1등급이냐 5등급이냐 뭐 그거에 따라 제가 급여랑은 크게 저희가 영역이 겹치는 게 아니다. 근데 이제 뭐 돌아가시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은 종결이 된다.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네트워킹이더라. 그래서 MOU를 통해서 이제 서로 이제 그냥 말로만 이제
어머니 수액 맞고 싶으시대요. 갑자기 좀 이상해요. 이거보다는 그래도 몇 세고 뭐 이렇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정보를 주시면 서로 이제 그러니까 전화로 그 소모적인 일을 왜냐면 이미 다 알고 계신 요양기관 번호라든지 이런 걸 또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. 그런 이런 것들이 서로 센터 장님들이 이제 왔다 갔다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랑 하면은 일이 많이 줄고 그 기본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호자한테 전화를 하면 훨씬 일이 좀 매끄럽게 잘 돌아가더라가 이제 됐고,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또 이제 재택으로 센터 됐다고 블로그에도 좀 올려놓고 하거든요. 그러면은 좀 애살 있는 그 보호자분들은 본인들이 검색해가지고 연락이 와요. 지금 거의 반 이상이 사실은 직접 연락인 것 같아요. 보호자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고, 또 요새는 제가 이제 재택으로 센터 되고 나서는 공단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동구, 중구, 영도구까지 하시는 그 공단 과장님하고 제가 연락을 했거든요. 하니까 이제 좀 도와주겠다 하셔가지고 공단에서 이제 그 등급을 받으면 재택으로 센터가 있다고 문자가 가요. 그리고 우편도 다 발송이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 공단에서 온 우편 보고 전화도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. 그 외에 지금 처음에는 제가 6개월 동안 1차 진료 방문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. 그게 지금 1차 진료도 방문 이건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. 그리고 한의도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적이 있은 분들은 재택으로 센터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가 지금 되고 있는데 내년 3월에는 다 통폐합될 것이다 하는 거. 그리고 제일 또 치매관리 주치의, 그러니까 치매 안심센터라든지 이런 것들 치매관리 주치의도 지금 하고 있어요. 그리고 1차 진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도 뭐 이렇게 있다. 고생하셨습니다.